자, 이번 시간은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성배님과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금 중요한 말들이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과제를 선생님 공개로 올려도 되고 학생 공개로 올려도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글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하나씩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얘기 다른 강의에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선생님이 요즘 너무 많은 강의를 만들고 있어서 혼란스럽네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있으면 학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집에서 마스크 잘 쓰고, 집에서는 뭐 알아서 하시고 외출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곧 학교에서 멋진 선생님을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알겠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웃으면 안 돼. 누가 웃는지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왠지 민준이 웃고 있을 것 같고, 도경이 웃고 있을 것 같고, 재용이는 혼자 크크크 하고 있을 것 같고, 유진이는 썩소 짓고 있을 것 같고, 지혜는 좋아할 것 같고, 아은이는 배시시 혼자 웃고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네요. 진심 정확하게 맞췄으면 맞췄다고 댓글 달아보세요. 성취 기준은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중에서 우리는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것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할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탐구하는 것까지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기 때문에 핵심 단어 몇 개를 소개를 해줄게요. 민주정치의 원리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존엄은 뭔가요, 선생님?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단지 인간이란 이유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인간의 존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 민주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국민주권의 원리, 이제 민주정치 원리 중에서 우리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선생님 좀 쉬운 말로 정해놨어요.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하인도 그냥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권력 분립의 학교 와서 선생님 저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과제를 거부합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거부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용서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실은 다른 언니 오빠 형아들한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공성배와 함께하는 공성배 독재 정치 국가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을 공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난이에요 얘들아.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농담이었어요 선생님. 자, 그럼 권력 분립의 원리는 뭐냐? 선생님 좀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권력을 모이면 썩고 서로 견제해야 한다. 우리는 예전에 군사 독재 시절에 공부를 해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다 힘을 갖고 있으면 썩게 돼 있어. 그 힘을 계속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면 부정부패를, 선거도 막 조작하고 다 조작해서 자기만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모이면 썩어요. 썩기 때문에 모이지 않게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선생님 머리 깎았는데 보여줄까? 잠시만요. 너무 크면 부끄러우니까 딱 이 정도만 할게요. 선생님 주말 동안 머리를 깎아갖고. 자, 국민주권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헌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게 1조 1항이고 1조 2항을 한번 보면 이게 1조 2항인데 되게 중요한 영화 변호인에서도 잘 나왔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인데 선생님 얼굴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제 끄고 저리 가라.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예전에는 서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왕이 통치하던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주권을 신이 주신 신의 능력, 신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만이 모든 이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한테 받은 이 왕이 너네를 다스리겠다. 내가 신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면서 통치를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게 좀 속여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헌법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헌법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라고 아무리 대한민국 뭐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원 그 누구든 함부로 국민 주권을 방해할 수 없어요. 국민의 이런 권리된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헌법으로 적혀져 있으면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주권은 또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한 나라의 선생님 좀 또박또박 한번 써볼게요.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주권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주인이에요. 여러분도 주인이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주인이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누나, 오빠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헌법 1조 1항, 1조 2항은 외워두세요. 학교 오면 선생님이 테스트로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외우고 있어요.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 외워놓으세요. 선생님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거 외워야 밥 먹고 막 이랬는데 외워서 오도록 합니다. 자, 우리 노트 정리할 때도 좀 외워서 써보면 좋아요. 정리도 잘하세요. 요즘 좀 성의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국민들은 주권을 빼앗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뺏겨먹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우리의 이런 주인된 권리를 뺏겨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살아가야만 했던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만 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제강점기에는 만세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엄청 하고요. 그 다음에 독재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뭐 이런 엄청난 많은 시위들을 통해서 많은 피와 많은 희생이 있었죠. 최근에는 되게 이제 참여라는 게 중요해졌어요. 국민이 정치에 또는 나라의 일에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통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에 권력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투표나 이런 공청회나 이런 것들에 꼬박꼬박 참여를 열심히 해줘야 이렇게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완전한 제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 하면 모든 국민이 다 이렇게 결정에 참여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국민들이 또 멍청한 사람도 있고 서로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싸움만 한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똑똑한 사람 몇 명만 정치에 참여하고 권리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는 우리 불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국민들이 서로 싸울 거란 것도 알고 있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수정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자꾸 개혁이라서 바꿔 나갈 수도 있는 이런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제일 어, 조금 대비하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일 훌륭한 정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국회에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원래 국회 뭐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국회까지만 해봅시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인 누구?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을 국회라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교체가 돼요. 선생님도 국회의원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뽑아줘도 27표밖에 안 돼서 힘드네요. 네, 이 국회의원들은 처음 할 일은 나라 살림을 걱정해.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용돈이나 여러분의 뭐 가진 뭐 세뱃돈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쓸지 매일 고민하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야. 대신에 어떤 일이냐? 나라 살림이야, 나라. 좀 스케일이 크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의 예산이냐면 정부의 예산이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도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희 돈 이렇게 쓰고 싶어요 라고 계획서를 세워서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쓰는 돈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을 잘 살펴보고 이게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토해 주는 거, 검사해 주고 그래 좋아요 쓰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 얼마 전에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다 주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회의를 또 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먼저 쓰기 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쓰고 나서도 검사를 받아요. 이게 이제 또 돈을 얼마나 잘 썼는지 서로 검사를 하는 게 또 국회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이제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 아, 조금 조금 이제 심의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심의가 토의에서 적절한지 판단하는 거거든요. 심의, 검사는.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이제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 국정감사는 TV에서 한 번씩 봤는지 모르겠네. 막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다 불러요. 불러서 정부가 법을 잘 지키는지, 법을 잘 지키면서 쉽게 말하면 일 잘하는지 검사하는 거야. 너 어떤 장관 일 잘하고 있어요? 무슨 일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혼내기도 하고.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표니까 국민이 뽑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정부가 잘하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또 하는 일은 법률 관련된 일을 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법률. 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법이 필요한지 어떤 법이 꼭 있어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어려운 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법을 만듭니다. 만들고 서로 회의를 해서 통과까지 하죠.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이 법은 너무 필요가 없어요. 어려워요 하면 고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대통령이나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별로다 싶으면 이 사람들 탄핵하겠습니다 라고 회의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는 이런 일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회의원들의 하는 일까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남은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런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유익했다면 선생님과 함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고 좀 이렇게 하면 선생님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못하겠네요. 그러면 오늘도 정리도 잘해서 인증샷 올려줘요. 그리고 교과서에 딱 보면서 동그라미 별표 밑줄 이런 거 꼭 쳐줘야 해요. 오늘은 교과서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보냐면 선생님이 또 알려줄게. 교과서 51쪽부터 57쪽까지 보시고요. 57쪽에 밑에 있으면 나의 법률 제안서 이거 꼭 해주세요.
그러면 교과 정리도 잘하고 선생님이랑 얼른 만나요. 안녕.